안녕하십니까. 지산도원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오늘부터 이제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아서라는 대주제로 5번에 걸친 이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리즈로 어려운 시대,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6월 7일에 제가 그 유튜브 채널 메뉴인 게시물에 이 주제로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위기이고 어떤지 중요한 내용만 제가 요약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뭐 갑자기 써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 위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재명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분석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쭉 그 진행해 왔던,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 박정희 정부 이후로 추진해 왔던 소위 이제 그 산업화를 통한 발전, 국가 발전, 즉 이제 발전 국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쭉 이어왔던 커다란 어떤 방향이었는데요. 이 발전 국가 모델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이제 경제, 사회, 그다음에 정치, 뭐 환경, 외교 이런 다양한 분야의 그 영역에서 이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또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대타협, 그리고 새로운 국가 비전이 이 국가 비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 정권이 이걸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듯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 그리고 지속할 수 있고 또 포용적인 사회로의 어떤 그런 대전환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지산도원이라는 산신당을 모시고 또 이제 산신신앙을 알리는 법사이지만 뭐 그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다양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한 것이 이제 신학이나 또 사회복지학, 동양학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사회학 그리고 사회정책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배경이 제가 한국 사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반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한국 사회를 마치 실험실 안에 그 몰모트, 그 실험용 지죠, 몰모트를 놓고 몰모트를 행위를 분석하는 그런 그 실험과학자들처럼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통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갖춰졌다는 것,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체계적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틀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나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천명국가라고 하는 하늘이 저에게 주신 이제 이 소명을 이 학문적인 배경 위에서 제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국가가 무슨 구름 잡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명국가의 성취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 녹여가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순서로 지산도원 TV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내용으로 담아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7년이 됐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이 유튜버들은 거의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동기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하면서도 또 유튜브를 한 사람들의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가 망하고 한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구독자 수를 늘리고 이 조회수, 그러니까 뷰지요.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실 대부분 그 유튜브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상업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상업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드는데 더 노력을 하게 되죠. 저는 근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유튜브 채널 지산도원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요즘 쭉 보니까요. 유튜브 구글이죠. 이 구글에서 유튜브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이 구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노출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A라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올려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일단 그 유튜버의 구독자들에게 먼저 노출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반응형으로 가요. 그래서 그 구독자에게 먼저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컨텐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음악을 계속 들으면 음악에 관한 컨텐츠가 계속 영상 컨텐츠가 올라오고 뭐 예를 들면 여행이다 그러면 여행에 관한 컨텐츠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응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가 또 이런 컨텐츠 그러니까 유튜브의 이런 컨텐츠 정책이 또 바뀌니까 유튜버들이 또 이걸 쫓아가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를 늘리기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흥미 분야를 쫓아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런 그 유튜브 정책이라든지 뭐 알고리즘의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유튜브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지만 저는 지난 7년 동안 이제 하나의 메시지만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했습니다. 천명국가죠. 천명국가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내린 나라이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날이 올 건데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그 확신 있는 그 메시지 하나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명국가에 대한 강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명국가에 대한 강한 소명을 제가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202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태백산에 올라갔을 때 강원도 태백산 천재단 근데 올라갔을 때 그 확신을 제가 가졌어요. 그때 올라갔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뭐 그 신기한 일은 제가 여기서 공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사적인 자리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웹소설을 지금 연재하고 있죠. 도시 속 산신님이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산신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뭐 저의 나름대로 노력입니다. SNS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지금 웹소설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그 산신 신앙에 대한 대중화 또 산신 신앙 전파 그리고 우리 그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지금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 속 산신님을 보면 재미있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산신령 다방이 이제 그 무대잖아요. 그 소설의 무대인데 그 산신령 다방이 이제 그 유명해지면서 TV 방송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유명해지는데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그 주인공 산신령인 이제 강산 그리고 이하늘 그리고 이제 이정호 교수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웹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산신령 다방처럼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웹소설 그 산신령 다방은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배경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정말 희망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진실을 갈망하는 분들이 이 유튜브 채널 지산도원 TV를 꼭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천명국가로
다시 거듭나기를 또 이 천명국가가 꼭 이루어지기를 그런 소망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방송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 수보다는 꼭 필요한 그 한 분 한 분과의 그 소중한 만남을 저는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소주제를 좀 중심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그래서 소설 속 상황하고 그 웹소설 도시 속 산신님의 그 소설 속 상황과 이제 현실을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웹소설에서 강산과 하늘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그 유명세를 타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겪죠. 뭐 하루아침에 막 카페 앞에, 뭐 그 다방 앞에 막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뭐 기자들이 몰려오고, 뭐 예약 전화가 쏟아지고 막 그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뭔가 유명해지면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급격한 어떤 정치적인 변화, 매일 쏟아지는 뉴스, 뭐, 거기에 또 가짜 뉴스들, 그리고 이제 상반된 의견으로 가득 차 있는 뭐 SNS들, 그게 하루하루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사실 비슷한데, 우리 사회의 모습과 비슷한데, 소설 속에서 그 산신령인 그 주인공 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마법을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TV 방송으로 유명해진 유명세를 결코 타지 않고 왜 산신령 다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초심,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초심이라는 게 그럼 뭘까? 이게 초심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소설에서 강산이 그 지키려고 했던 그 초심이 뭘까요? 뭐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게 산신령 다방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산신령 다방을 운영하는 산신령 강산의 초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게 이제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희망을 찾게 하는 것.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초심은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또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주제는 이제 역사의 교훈을 통한 지혜인데요. 제가 최근 방송에서 그 조선 말기 그 노론의 일당 독재와 현재 상황을 이제 비교를 했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공감을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감도 표현을 또 하시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국가가, 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체주의 국가로 하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 절망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정말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가 나중에 거의 실성을 해요. 영조가 나중에 이제 이 당파 싸움의 그 정치적 갈등 속에서 실성을 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생매장시킨 것도 사실 그의 실성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서 7일 동안 고통 속에서 죽게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근데 이 사도세자 비극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통해서
아무리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거짓을 가리려고 해도 자기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권력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저를 되풀려고 하더라도 결국 진실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사람들이 계속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악한 자들이, 우리 주역에서 말하는 소인들이 세상에 득세를 해서 권력을 잡고 큰 권력을 휘두르어서 마치 세상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올바른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새벽이 어두울수록, 여명이 밝을수록 더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세자의 비극에서 정말로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도세자에 대한 굉장한 그 비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버지로부터 그 가장 불행한, 이거 뭐 불행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죽음을 당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세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장엄으로 볼 때 사도세자에 대한 나름대로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사실 사도세자가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 사도세자에 대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로부터 대리총정을 받기 전부터 사도세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세자는 조선의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왕이 됐다면 조선 어느 왕보다 가장 훌륭한 왕이 됐을 거다. 그리고 덩치도 굉장히 컸고 학문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무술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조가 대리청정을 받기 전부터 꿈꾸던 게 뭐였냐면 북벌이었습니다. 북벌, 즉 고도, 옛날 우리 고조선 땅이었던 만주 땅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무술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효종 임금이 꿈꿨던 게 바로 이 그 북벌이었거든요. 만주 땅을 되찾아야 된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고조선의 역사가 숨어 있는 만주 땅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언제는 찾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군조선이 열렸던 곳이고 우리 민족의 뿌리인 동이족이 활약한 곳이에요. 제가 이 사도세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는, 단종이 있었죠. 그 단종 임금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그 숙부인 수양대군이 반란을 일으켰죠. 계유정란. 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반강제적으로 단종을 실권시켰어요. 그 폐위가 된 거죠. 그 수양대군은 나중에 세조가 되죠. 그 세조에 의해서 이제 폐위돼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그곳에서 살해가 돼요. 그 독약을 받았죠. 지금은 이제 단종이 태백산 산신이 되셨거든요. 근데 사도세자는 여전히 한을 못 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당들이 사도세자의 그 영을 모시는 무당들도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언젠가는 사도세자의 한을 풀 수 있는 날이 올지 않을까. 그래서 늘 제 마음 한 구석에 이 사도세자의 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천명국가 대한민국이 되는 아마 그 날이 사도세자의 한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는 이제 지산도원 TV의 소명인데, 정말 산신령 다방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유명세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거죠. 소설 속에서 그 주인공
강산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그 유명해지면서 고민하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전 진짜 중요한 건 진정으로 이 산신령 다방을 통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놓칠까봐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하죠. 그 저도 이 지산더원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 똑같은 고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웹소설에는 저의 이야기를 사실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의 방식으로 한번 담고 싶었어요. 잘 담아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21화 나갔죠. 지금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계속 바뀌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응형으로 바뀌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반응형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영상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뭐 제목이나 썸네일,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자극적인 내용들을 막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독자 조회수를 늘리려면 또 그렇게 하겠죠.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건 뭐 제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튜브 초기 제가 할 때는 이제 천명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사실 전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제 워낙 그 정책이 워낙 많이 실패를 했고, 또 조국 사태라고 하는 그 정치적 혼란 때문에, 못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 더 근본적으로는 이 혼란한 시대, 7년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한 시대의 방향을 잃고,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나침판이 사실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란한 시대의 방향을 잃은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일까. 그래서, 많은 이제 구독자보다는 정말 꼭 이 방송을 들어야 할 분들이 찾아주시기를 바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산신령 다방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비롭게 이끌려오잖아요. 저도 이 지산더원 TV가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정말 이 올바른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신비롭게 인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소설에서 산신령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북한산 산신령님이 강산에게, 그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강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이다. 이게 지산더원 TV의 소명입니다. 사실 뭐 정치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진정한 정치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정치인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산신령 다방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정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지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수는 적고 조회수는 적더라도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희망을 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거죠. 뭐 언론 매체에서 워낙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워낙 냄비 언론에다가 깡통 언론이다 보니까 사실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런 뉴스 때문에 그것도 한편으로 치우쳐 있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초기라서 뭐 또 엄청나게 이재명 어천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집중을 해야 되겠죠. 산신당 지산더원, 그리고 지산더원 TV는 산신령 다방처럼 위로의 공간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이 작은 빛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빛입니다. 천명국가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작은 빛이 이 지산더원 TV 이 방송을 보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셔야 될 분들이 주변에 있거나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이게 조회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위로와 희망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산도원TV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은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아서 시리즈 2번째 볼 텐데요. 그 내용은 중요한 그 요약본은 지금 게시물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2번째 그 시리즈인데 주제로는 이제 첫 번째가 됐죠. 그래서 경제 구조의 근본적 한계와 사회 구조의 심각한 불안정성, 이 내용을 이제 원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데이터까지 제가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서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 욕하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는 이재명 정권을 꺾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도대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정치인이 기대하지 말고, 그런 정치인이 나타나게 기대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품어주시면 반드시 새로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